진료받다 보면 생각보다 치료할 게 많다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충치 10개를 한꺼번에 치료하자고 한다든지, 별로 안 아픈 일을 신경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든지요. 물론 실제로 치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잉 진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위생사다든지, 스케일링하는 사람이 위생사가 아니라 조무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치과라면 의사가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치료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치과는 환자가 물어봐도 대충 답하거나 설명 없이 치료부터 하는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를 리셋해드리는 리셋치과 대표원장 라인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치과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치과 치료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사례를 보신 분 굉장히 많죠. 과잉 진료를 당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가 아닌 직원이 진료를 대신하는 불법 위임 진료까지 환자들이 다 걱정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치과와 원장님들을 공격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선후배 동료 치과 의사분들을 존중합니다. 다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례들로 인해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고 현명하게 치과를 선택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나 환자 보호 차원이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양심적인 선후배 동료 치과 의사분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특히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큰 치료를 앞두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팁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치과 의사로서 치과를 고를 때 보는 체크리스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치과에서는 제가 치과 갈 때 이건 꼭 본다 하는 기준 7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치과의 대표자 정보 확인, 즉 누가 이 치과를 운영하는지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치과 이름만 보고 가시는데 그 치과의 대표 원장이나 사업자 정보를 한 번쯤 검색해 봐야 합니다. 개인 치과인지 치과 의사가 또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병원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쭉 보면은 보시면 저하고 김 원장님 사진도 나와 있고 이름도 다 나와 있죠. 만약 치과 홈페이지나 안내문 어디에도 원장 이름이나 양력이 안 나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과들은 멋진 인테리어와 장비를 자랑하지만 정작 원장님 양력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인테리어나 최첨단 장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인테리어나 최첨단 장비가 진료를 좌우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의사의 경력과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치과, 사무장 치과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무장 치과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죠. 사무장 치과는 대표 원장 없이 공직위 선생님들만으로 돌아가는 치과를 말하는 건데요. 진료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체 의료진을 관리 감독할 주치의, 즉 대표 원장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사무장 치과로 악명 높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들을 보면요, 광고는 번지르르 해도 진료하는 의사들의 프로필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선택 첫걸음은 그 치과의 대표 원장님이 누구며 또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치과 간판이나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이름을 찾고 해당 원장이 실제 치과 의사인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원장님들끼리는 이제 어디가 사무장 치과다, 어디는 사무장 치과가 아니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표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원장님이 지나치게 나이가 많은,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 나이 많은 70 이상 되시고 80 다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게 등록이 돼 있으시다면 그분이 이제 이름만 넣고 실제 운영은 사무장이 하고 진료는 아래 그 공직이들이 하는 그런 병원일 경우가 많죠. 또 뭐 요즘 좀 유명한 또 네트워크 치과 중에서는 이제 마케팅 업체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공직이들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운영하는 병원도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 군데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바로 돼요? 여기는 뭐 원체 유명하니까 진짜 많습니다. 사무장 치과는. 거기는 이제 문제가 페이드아트들은 좀 있다가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커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자들이 붕 뜨는 경우가 많죠. 피디님, 그러면 대표자 정보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력 아닐까요? 그렇죠. 대표 원장 이력을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결국 그 치과 치료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이거든요. 좋은 치과라면 원장님의 학력, 경력, 전문 과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치과 대학을 나와서 어디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는지, 전문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양력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나 병원 내 게시물을 보면 보통 대표 원장 양력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정보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찜찜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우리 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여기 가면 그 등록된 치과의사들의 실명, 사진, 그리고 이전 근무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본인 사진도 나와 있고요.
뭐 이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그 원장님이 그 병원의 원장님인지 이전에 어떤 진료를 하고 어디에 있다 오셨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의사의 경력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진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멋진 인테리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결국 의사의 손끝 기술과 경험이니까요.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하고 젊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이 받은 교육 과정과 전문 분야는 투명하게 알려준 치과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과 주치의의 프로필을 꼭 확인하세요. 이것만 봐도 그 치과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자신있게 이력을 공개한 치과인지 아니면 숨기는 게 있는 치과인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리한 진료 권유, 즉 과잉 진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진료만 하는 치과인지 보는 거예요. 진료받다 보면 생각보다 치료할 게 많다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충치 10개를 한꺼번에 치료하자고 한다든지 별로 안 아픈 일을 신경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든지요. 물론 실제로 치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잉 진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상업적인 치과들은 돈만 드는 비보험 진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같은 진료는 필요 없어도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서 해야 된다고 유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보험 진료인 사랑니 발치, 잇몸 치료, 신경치료 같은 치료는 돈이 안 된다고 권유도 안 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한마디로 돈 되는 치료만 과하게 하고 기본 치료는 소홀히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진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치과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거든요. 잇몸 치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요거를 보면 아마 그 치과가 과잉 진료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잇몸 치료 자체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사실 치과의 경영적인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잇몸 치료를 아예 안 하려고 하고 필요하더라도 권유 안 하는 병원이 많은데 잇몸 치료 하는 게 좋겠어요 또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이거 잇몸 치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병원이 있다면 그 치과는 좋은 치과라 생각해요. 가장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서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원장님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네, 제 이야기 맞죠. 근데 저는 원래 잇몸 치료를 예전부터 계속 해와서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페이할 때 잇몸 치료를 한다고 그 큐레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때 병장님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말렸던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번째 저희가 체크해 볼 거는 이제 위임 진료 여부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위임 진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취를 누가 하느냐예요. 당연히 마취는 치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위생사라든지 종사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무통 마취기 같은 경우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끔 이거를 위생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취라는 거는 인간 몸속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고 약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걸 시행했다가는 쇼크가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진이라고 그러죠. 치아색 나는 그 충전 재료를 치아에 충전하는 건데 치아 옆부분 페인대를 메꿀 때 치경부 만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메꿀 때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걸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깨우는 치료가 어려운 진료다 뭐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치아 자체를 수복을 한다든지 하는 진료는 치과 의사가 해야 되고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위생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누가 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한 사람은 치과 의사하고 치과 위생사뿐입니다. 간혹 이제 좀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절대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치과 의사인지 치과 위생사인지 그런 거를 한 번씩 꼭 확인해보고 스케일링 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진료를 받을 때 눕히겠습니다 하고 원장님 오시면 눕힐게 하고 바로 이제 포 덮고 원장님이 진료하는지 아니면 다른 수 진료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진료 전에 오늘은 어떤 진료를 누가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지 꼭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명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명찰에 대부분 뭐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위생사인다든지 스케일링한 사람이 위생사가 아니라 조무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직접 명찰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희 리셋치과는 전원 치의센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감면관리 시스템 확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자 정보 확인, 대표자 이력 확인, 과잉진료, 이임진료 여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감면관리 시스템 확인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치과는 입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치과 의료 특성상 입 안을 다루면서 혈액과 침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기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기구 관리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멸균되어 있는 기구를 내가 보는 앞에 직접 이렇게 까서 놓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와 환자의 그 소통입니다. 단순히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통이 안 되는 의사라면 환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치과에 오시면 누구나 긴장되고 궁금한 것도 많을 거예요. 좋은 치과라면 의사가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치료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치과는 환자가 물어봐도 대충 답하거나 설명 없이 치료부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 이런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이 치료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게 다 나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 원장님이 성의 있게 설명해주고 선택지가 요런 게 있다 말씀해 주시면 소통이 잘 되는 분일 거고요. 그냥 하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치료도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소통이 잘 돼야지 서로 이제 신뢰도 쌓이고 그 치료 과정도 순조롭습니다. 실제로 치과와 환자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통과 사전 합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대화할 시간을 안 준다거나 내 질문을 무시한다면 그 치과와 신뢰관계 형성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친절히 설명해주고 내 입장을 배려해준 치과라면 믿고 치료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네, 마지막은 그 치과의 리뷰와 평판입니다. 우리가 그 짜장면 하나 시켜 먹을 때도 리뷰를 전부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제 치과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별점이 만점에 가까워도 혹시 홍보용 가짜 리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리뷰를 볼 때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다 혹은 나빴다고 적힌 리뷰를 신뢰하는 편이에요. 좋다는 글만 가득한 것보다는 장단점이 솔직히 적힌 치과가 믿음이 갈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평판을 한번 다 봤다면 이제 오프라인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가장 쉽게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친구 중에 치과 치료 받은 분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치과 주변에 있는 약국에 살짝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문도 들어보면 부동산에서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문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에서는 이제 모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 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거기 계신 약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디가 잘하는구나, 어디가 좋구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약사님들은 그 주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의 평판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에요. 처방 받으러 간 김에 슬쩍 이 근처 치과 어디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솔직한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도 근처에 있는 약사님들이 굉장히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치과에 있던 그 약사님도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환자분들이 그 치과 어디가 좋아요? 아직도 여기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리뷰, 지인평가, 지역평판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세요. 어느 하나만 맹신하지 말고 여러 경로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다 보면 꽤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곳은 왜 그런지 한 번 더 조사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좋은 치과 고르는 7가지 실전 팁 잘 기억해 두셨나요?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치과의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없겠지만요, 제가 드린 조언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면 최소한의 거리는 장치는 될 거예요. 결국 좋은 치과 치료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력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질문해야지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의사 말만 따르지 마시고 궁금한 건 물어도 보고 이상하면 다른 치과와 비교도 해보세요. 그런 소신 있는 환자를 의사들도 더 무서워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좋은 치과가 많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꼭 좋은 치과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과 치과 의사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하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리셋해드리는 리셋치과 나인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